네, 아마도 업종별로 따지자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쪽은 반도체가 될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칩스법이라든지 그리고 대내적으로 보더라도 반도체 특별법 등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2025년 반도체청 업황을 저희가 전망을 해볼 텐데요. 노근창 현대증권 센터장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일단은 뭐 탄핵 정국이 지금 증시를 또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정책의 연속성에 있어서도 또 우려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반도체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반도체 특별법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뭐 주 52시간 근로를 제외를 해준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시장에서 좀 기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있었나요? 그 전에? 큰 기대는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이번에 뭐 K칩스법이 보면 주사세액 공제율을 15에서 20% 올리는 거랑 그다음에 연구인력에 대해서 주 52시간에 일단 적용 안 하는 정도인데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혜택 대비 상당히 낮은 레벨인 건 분명하고요. 그 레벨도 지금 이번 특히 전국 불안으로 쉽게 또 실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동부분이 아쉽지만 설령 이게 안 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본원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고, 근데 있었으면 좀 더 빨리, 지금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파운드리도 그렇고 지금 과거보다 좀 경쟁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됐다면 좀 조기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좀 아쉬운 거고요. 이것 때문에 한국 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거라고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별법이 통과되고 뭔가 지원이 나오면 추가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없다 그래서 경쟁력이 아주 크게 훼손될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이제 반도체는 다들 미국을 좀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트럼프 2기로 넘어가게 되면 워낙 정책적인 변수가 많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주기로 했던 것들 빨리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고 바이든 행정부도 자신들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른바 반도체 지원 뭐 이런 것들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 기업들은 속속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조금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래도 삼성은 또 오래전부터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이 있었고 이번에 테일러에 또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칩스 이제 액트법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화당에서 발의를 한 거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게 이제 중국을 어쨌든 굴기를 제재하면서 미국의 선단 공장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조금의 규모가 일부 조건이 붙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보조금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큰 불확실성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한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 업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사실 뭐 2023년, 24년 모두 AI 서버만 수요를 이끌었고요. 2025년에 또 AI 서버만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는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일반적인 범용 제품들입니다. 스마트폰, PC 같은 경우에는 뭐 2년째 지금 수요가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고, 근데 관세까지 부과되면 스마트폰, PC 수요는 특히 북미 쪽은 좀 더 가격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범용 반도체는 특히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인 교역 자체가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범용 제품에 대한 수요에는 부정적일 것 같고요. 반면에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자기기는 뭐 무관세인 제품들이 많고요. 근데 설령 이제 보편적 관세를 10% 부과하더라도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에 주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서버를 만들 수 있는 생산 시설이 이미 다 확충이 돼 있고요. 대만의 팍스콘 그다음에 퀀타 그리고 위스트론 이런 기업들이 미국 내에 서버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GPU를 보내면 미국에서는 조립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AI 반도체는 뭐 수요 면에서도 좋지만 관세의 그 불확실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방어력이 좋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관세에도 방어력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말씀하신 범용 반도체라고 하면 메모리 쪽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뭐 PC 디램, 모바일 디램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범용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범용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삼성전자에는 조금 부정적이고 맞습니다. HBM을 생산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좀 괜찮다 이런 말씀으로 얘기가 바로 되는데요.
당장 국내에서도 물론 덩치는 아직도 삼성전자가 훨씬 크지만 SK 하이닉스에 더 관심들을 이제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 SK 하이닉스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내년에 뭐 적자까지 추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네. 저희는 HBM 비중이 내년 1분기 되면 D램에서 한 50%까지 이제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의 마진을 고려해 본다면 2025년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올해보다는 저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범용 반도체와 관련한 우려해 주시면서 삼성전자도 네. 짚어주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단에서 한 8조 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삼성전자와 관련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 HBM과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소식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예.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은 저희도 7조 후반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원화가 지금 1,430원 뭐 이 정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다 달러 결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환율이 좀 우호적으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에는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3분기에 충당금을 좀 많이 잡았거든요. 뭐 저희가 봤을 때 수조 원대 충당을 잡았기 때문에 뭐 4분기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HBM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지금 이미 엔비디아 블랙엘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B200 양산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6월부터 B300이라고 해서 HBM 12단이 들어간 제품을 양산할 건데 어쨌든 그 제품까지도 아직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봤을 때는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의 B200, B300 모멘텀은 의미 있게 받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사주 매입 등 한 10조 원 정도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럼 내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PBR이 한 배 이하에서 움직이고 네. 있고요. 네. 뭐 과거에 한 배면 뭐 컨빅션을 갖고 삼성전자를 샀던 가격대인데 지금은 특히 5만 원 깨졌을 때는 내년 기준으로 PBR 이제 0.8배입니다. 0.8배는 아무리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넷캐시가 88조가 있고 그리고 랜드프레시에서는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PBR 0.8배까지 받을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제일 중요한 캐시카우인 D램의 경쟁력이 훼손이 되었고 네.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TSMC와 격차가 더 커졌기 때문에 PBR 한 배를 또 지금 당장 의미 있게 받을 상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체질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는 5만 원에서 6만 원에 저희는 박스권으로 지금 주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만 원에서 6만 원의 박스권 흐름, 삼성전자는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하셨고, 근데 최근에 TSMC 주가도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건 예. 어디서 저희가 원인을 찾아야 될까요? 예, 제가 한번 준비된 차트가 있는데 네네. 한번 띄워주시면 살짝 띄워주시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TSMC가 이제 4분기 매출액을 14.5% 3분기 대비 증가로 가이던스를 줬거든요. 근데 10월 매출액을 놓고 보면 엔비디아 블랙엘 때문에 러시 오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매출액을 보면 뭐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보시면 11월 매출액이 11월 대비 10월 대비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TSMC도 생각보다 좀 부정적인 이슈가 없나 그렇게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월 매출액까지 고려해 보면 아마 TSMC의 실적 가이던스는 충족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B200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 또 B300도 나오기 때문에 TSMC는 내년 올해 매출액 저희는 작년보다 TSMC는 30%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2025년에도 25% 정도는 충분히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 매출액 때문에 좀 흔들리는 건데 큰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에 따라 관심이 가는 것이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HBM 쪽 아니겠습니까? 네. 엔비디아 쪽 흐름은 어떤지 주목해 볼 만한 내년도의 변수는 어떤 것들이 이에 따라 있을까요? 저는 결국 이제 B200이라는 제품이 지금 블랙엘 기존 베이스 모델이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에게 듀얼렉 형태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듀얼렉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당 100만 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3만 대 정도 공급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요즘 특이한 가장 큰 거는 뭐 전부 다 이제 멀티모달이 이제 점점점 그런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생성 서비스 같은 게 어쨌든 우리 AI 인프라에서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B300이 내년 블랙엘 울트라라고 보통 지칭하는 B300이 내년 6월부터 공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프리미엄 제품들이 수요처에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매출액도 올해보다 한
저희가 봤을 때는 40% 중반 정도는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전 세계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는 2024년이 한 뭐 40% 증가해가지고 3,300억 불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아직 집계한 건 아니지만 IDC 이런 쪽에서는 내년에 한 4천억 불이 넘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이상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예상돼 있기 때문에 네네. 엔비디아도 뭐 충분히 호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엔비디아의 호실적 이어진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한 걸 종합해 보면 내년 반도체주 투자 전략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삼아야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제 중국 CXMT의 등장과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제 완제품 회사들의 재고 조정이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고 이게 재고 조정이 언제 끝나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HBM 용량이 B200보다 B300이라는 제품이 50%를 더 달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 되면 HBM용으로 D램의 웨이퍼 할당이 지금보다 25만 장이 더 증가해야 됩니다. 그 말은 범용 반도체에 들어갈 웨이퍼를 그만큼 덜 할당하게 되고 근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재고 조정은 내년 2분기 되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년 2분기 후반부터는 범용 반도체마저도 저는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HBM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내년 2분기부터 블렌디드 ASP는 QOQ로 오를 거고 그래서 내년 2분기 후반에 실적 모멘텀은 상당히 저는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 가지 트럼프 이기 전에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중국 CXMT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CXMT는 참고로 모바일하고 PC밖에는 못합니다. 서버 쪽은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고객사들이 다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산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CXMT가 이협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범용 제품에 좀 국한될 것 같고 수요가 뭐 가장 중심에 있는 HPC랑은 좀 무관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저점 매수 전략 지금 잘 펼치셔서 B300이 나오는 내년 2분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좋은 가격에서 어쨌든 좀 프라핏 테이킹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바이 앤 홀드 전략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매수하면서 내년 2분기를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점 매수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소부장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들 종목에도 그렇다면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햇빛이 좀 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하이닉스는 내년에도 설비 투자를 뭐 지금 매출액의 30% 중반을 캡백스로 설정을 했고 이게 올해보다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하이닉스 쪽 투자는 내년에도 증가하고 또 HBM 비중 높으니까 가동률은 뭐 올라가겠지만 삼성전자가 또 지금 보면 뭐 파운드리 쪽은 내년에도 설비 투자를 줄이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업종보다는 특정 기업의 서프라이 체인 위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